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국가보안법 폐지 다큐멘터리 실행자들이 9월 1일 날 개봉을 한답니다. 9월 1일 날 개봉을 하는데요. 오늘 조금 더 약간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9월 1일 날 개봉하는 실행자들, 최근에 뉴스가 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출판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떤 연구원, 그죠? 연구원도 구속이 되고 국가보안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박지원 정치구단 박지원 국정원장 기대하는 바가 큰데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때 시의적절하게 지금 폐지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저도 관심을 갖고 소개를 드립니다만은, 실행자들, 9월 1일 날 개봉하는 실행자들, 국가보안법 폐지 다큐멘터리 오늘 저녁 7시에 줌으로 제작 발표를 합니다. 온라인 제작 발표를 합니다. 예, 오늘 저녁 7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줌으로 접속하는 방법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작 발표를 하고요. 관련 기사를 보면 9월 1일 개봉 예정인 실행자들에는 공안기관이 간첩으로 조작 기획한 피해자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 1980년대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보안사에 끌려갔던 제일동포, 간첩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은 탈북자, 국정원이 심은 프락체어에 간첩으로 몰릴 뻔한 시민단체 대표 등, 예,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들을 변호한 변호인들, 그리고 심리학자가 출연해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온 공안기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왜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도 왜 국가보안법 사건이 계속되는 것일까에 주목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 사이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상징성을 가진, 어쩌면 현실적으로도 우리한테 상당히 피해를, 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이 거의 사문화 되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아니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다시 부활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 이 국가보안법을 가운데 두고 민주 세력과 과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적폐 세력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게 청원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규민 의원, 또 민영배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그 다음에 정의당의 강인미 의원,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 관련이죠. 그에 대한 전면 폐지를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법안을 발의한 것에 때 맞춰서 뭐 4.27 시대 연구원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화대로 출판사 사건도 있었고요, 범민련, 그리고 청주 지역의 활동가분들에 대한 구속 사건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라는 시각인데요. 물론 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죠? 우리 남북 간의 상당한, 또 한반도 평화 번영에, 또 통일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실행자들의 제작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은정 목사님, 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지역 대표이신 조은정 목사님께서 제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권오은 정의평화인권 양심수원회 회장, 그리고 또 김민웅 교수님, 예, 경희대 미래문화원 교수, 또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 교수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강은비 정의당 국회의원 등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제작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9월 1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또 천안함 사건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10년 제가 5월 26일 날 고발이 되어서
그때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검찰 조사를 받는데 6월 초입니다. 한참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최창호 검사, 그 당시 검찰 최창호 검사께서 아주 영민한 검사예요. 한마디 하면 그냥 두 마디 세 마디 그냥 뭐 선박이라는 부분, 이해운 선박이라는 항해 선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인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파악이 빨랐던 분이세요. 그 검사께서 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상철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이 검찰 출입 기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신상철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사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쭉 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34편 정도의 글을 썼던 것이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31가지 한 항목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했냐, 그걸 치열하게 수사를 하던 중에 모든 걸 접어놓고 이제 국가보안법 쪽으로 흘러가는데 딱 질문이 바뀌는 것이, 신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저는 지금 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이런 거를 해서 내가 판단하는데 항해를 하고 운항을 하고 배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의 그 지금 합조단의 조사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계속 집요하게 이제 질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소행이 아니다,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한 것 아니냐로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 말이 바로 그 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렇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있습니다. 뭐 잠깐 한 10분만 좀 쉬자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검찰 조사실 바로 옆에 이제 검사분들 이제 잠깐 쉬는, 잠을 자기도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조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조사와 관계없이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야기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좌초했던 것을 넘어선 부분들, 2차적으로 충돌까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한 20분 정도 쫙 그냥 흘러가듯이 잽싸게 이제 쫙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거는 뭐 국가법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건의 규모와 덩어리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던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저로부터 자신이 검사께서 그 의도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진작에 들어줘야 되니 한 20분 꾸준히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밖에 또 나가서 다시 또 앉아가지고 또 밀고 당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해서, 자, 검사님,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잠수함이 NLL을 넘어서 서해 바다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NLL을 넘어 들어왔다고 쳤을 때 그 잠수함이 어뢰를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뢰를 쐈다면 그 어뢰가 천안함 하부에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천안함 하부에는 어떠한 폭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분석, 그를 통해서
또 선체에 나타난 그런 좌초의 흔적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저의 입장을 주장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최 검사가 이렇게 보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탁 옆에다가 키보드를 딱 제껴놓고 혼자서 한 10분 동안 탁 그냥 막 키보드를 자판을 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때 그거로서 그 며칠 뒤에 국가보안법에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검사님께서는 저기 대전 쪽으로 전출되셨어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썼던 천하남은 자초입니다라는 책에도 그 내용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최창호 검사님, 네, 지금 어디 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분입니다. 그때 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저도 참 마음 편하게 받았던 것은 일단 이 대화가 참 편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 사건은 기소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해 주십시오. 그래야 천하남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이 관련자들,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을 법정에서 다툼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검찰 수사가 끝나고 구속을 해야 한다면 한 일주일만 먼저 귀띔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귀띔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둘이를 서울에서 뭐 집사람은 지방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들 둘이를 서울에서 데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밥 챙겨주고 매일 저녁에 이제 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만 먼저 귀띔을 해주면 제가 이제 주변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 편하게도 조사를 받았고 또 최 검사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 이제 참 조사를 받은 마음도 편하게 해줬지만 우선 대화와 통화 이런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꼭 한번 만나서 막걸리라도 한잔 꼭 하고 싶은 분이에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국가보안법을 그 당시에 뭐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뭐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예, 그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실행자들이 9월 1일부터 상영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례들 보면 판단은 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들여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은 일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에 경찰에 체포된 4.27 시대연구원 소속의 이정훈 연구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북한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 3명을 구속했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반대 운동을 했다. 스텔스 F-35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F-35 문제는 국방 비리 문제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까지 언급을 하셨던 만큼 F-35 도입 문제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김관진 안보실장 때부터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유로파이터하고 그리고 F-16 미국의 보잉사의 F-16 그 다음에 F-35 그죠? 록히드 마틴 F-35가 경쟁을 벌였을 때 공군기 조종사들은 유로파이터 우리나라 지형에는 유로파이터가 훨씬 적합하다고 유로파이터를 선안을 했는데 그거를 제껴버리고 이거는 유로파이터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안되니
보잉으로 하겠다고 해서 F-16으로 결정을 했다가, 왜냐면 유로파이터하고 F-16이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F-35는 가격이 따버립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는 로키드 마틴의 F-35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공군 조종사들이 유로파이터, 유럽 EU 연합에서 한 프랑스와 EU 연합이 공동 제작한 유로파이터가를 선호를 하니 그 핑계를 삼아서 없애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보잉사의 F-16을 선정을 했다가 김관진 직권에 의해서 F-35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고급인 것이 더 성능이 좋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하면서,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F-35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방산비리, 국방비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그런 청주 지역에 있는 그 활동가들 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들여야 될 부분, 아니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군사기밀을 빼내가지고 제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F-35 반대 운동을 하는 수준 정도의 이야기로 구속을 한다는 게, 일단 보도가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박지원 당시 의원의 종북주의자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무성이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란 말을 듣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우리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나는 종북주의자고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배짱 있는 분이죠. 나는 종북주의자고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또 이렇게 나는 종북주의자 빨갱이 발언 들고 날선 공방해서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그저 박지원 당시 대표께서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국정원장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과거에 나는 종북주의자 빨갱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으로 계시고요. 또 기조실장이 누굽니까? 박선원 기조실장은 천안함 사건 초기에만 해도 그 당시에 브로킹스 연구소 연구원 자격으로 그 합조단의 조사 내용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내고 그러면서 고발까지 당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국가보안법 폐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정원이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들, 그동안 했던 일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또 남북 간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빠른 시일 내에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